나이오스 호수 폭발 사건. 1986년 8월 21일 아프리카 카메룬의 한 산골 마을. 밤하늘은 평온했고 바람조차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낮 동안 뛰어놀다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고, 어른들은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저녁 식탁 앞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소와 염소는 우리에 갇혀 풀을 뜯으며 마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듯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차가운 정적 속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총소리도 없었습니다. 불길도 없었습니다.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무려 1700여 명.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이에서 노인까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길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된 여행자들, 잠자리에서 그대로 숨을 거둔 아이들, 식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어른들, 우리 안에서 꼼짝도 못한 채 쓰러진 가축들까지, 숨쉬는 모든 존재가 같은 순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 광경은 마치 시간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망간 흔적도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자듯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건 전염병인가? 독가스 공격인가? 아니면 신의 저주인가? 하지만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단 하나, 바로 공기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산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의 기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앙이라 불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깊은 산맥 속, 푸른 빛으로 고요히 빛나던 나이오스 호수,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단 한순간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과연 그날 호수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 배경과 당시 상황.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나라 카메룬. 여기는 초록빛 밀림과 거대한 화산지대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그중 북서부 산악지대에는 작은 보석 같은 호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나이오스 호수.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였습니다.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수면, 잔잔한 바람, 새들의 지저귀임.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축복이자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호수를 신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가뭄이 들면 호수에서 물을 길어 농사를 지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제사 같은 중요한 의식에도 반드시 호수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호수 근처에서 놀며 자랐고 가축들은 늘 이 물을 마셨습니다. 호수는 마을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이오스 호수는 사실 평범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 화산 폭발로 생긴 칼데라 호수였습니다. 지하 깊숙이에는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는 마그마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마그마는 보이지 않는 기체, 이산화탄소를 천천히 내뿜고 있었습니다. 보통 호수는 물과 공기가 순환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나이오스 호수는 깊은 산속, 거의 바람이 불지 않는 지형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수 바닥에서 올라온 이산화탄소는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바닥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물속은 마치 뇌관을 품은 폭탄처럼 서서히 압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재앙은 전혀 예고 없이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호수 주변에서는 작은 이상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수 근처 마을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소와 염소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병이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호수에서 길어온 물을 마신 아이들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곧 회복했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호수 위에서 이상한 거품이 올라오는 걸 봤다.
물은 고요한데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신호들은 곧 잊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가 자신들을 해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8월 21일, 그날도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농부들은 밭에서 옥수수와 콩을 수확했고 아이들은 마을길에서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가족들은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하늘에는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고 호수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밤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호수 깊은 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충격과 초기 조사, 새벽녘 호수 위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불꽃도 연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수 밑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폭발하듯 솟구쳐 오르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곧이어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호수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기체,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무겁고 투명한 이 기체는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속도로 산 아래 마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은 이미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대에 누운 채 그대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장난감을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흔적도 몸부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순간에 동시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길 위에서도 사람들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걷다가 대화하다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도 시신과 가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 염소, 새, 심지어 벌레까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존재라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논쟁과 미스터리, 사건 직후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갖가지 해석과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화학무기 실험설이었습니다.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당시 아프리카는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얽힌 지역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비밀리에 신형 무기를 시험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원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신의 저주다. 호수를 신성한 존재로 숭배하던 주민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 신의 분노를 샀다고 믿었습니다. 총성도 불길도 없이 순식간에 영혼이 걷어진 듯한 모습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실험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생존자들이 묘사한 하얀 안개는 곧 음모론자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가스가 아니라 외계에서 온 물질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미스터리 서적과 인터넷 공간에서, 하지만 곧 과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호수 바닥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일어난 참극.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리믹스 폭발이라 불렀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분출된 기체는 위로 흩어지지 않고 바람처럼 흘러내리며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폭발이 일어났는가?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체가 왜 그 순간 깨어났을까? 작은 산사태? 기온 변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힘? 또한 이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같은 카메룬의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7명이 죽었지만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사고로 묻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오스의 경우
피해 규모가 너무도 커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여운과 교훈.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호수 바닥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조금씩 방출하기 위해 거대한 파이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른바 탈가스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호수에 꽂힌 긴 빨대처럼 바닥 깊은 곳의 기체를 위로 끌어올려 조금씩 배출하는 방식. 이 덕분에 나이오스 호수는 과거와 같은 대참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완벽한 안전은 없다. 이 땅의 다른 호수들, 특히 키부 호수 같은 곳은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키부 호수는 인근에 200만 명이 거주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나이오스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오스 사건은 단순히 아프리카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의지하는 물, 그 익숙한 것들이 언제든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1986년 8월 21일 나이오스 호수. 그날 밤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앗아간 생명은 무려 1700여 명. 그리고 지금도 인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